안녕하세요. 아하 요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3년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대비 기출문제 분석 13탄 아하 20문제 시작합니다. 긴장하시고 풀어보세요. 문제 풀이기 시작! (1번) 보행이 불가능한 대상자의 침상 배설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무릎 아래에 방수포를 깐다. 무릎 아래 아니고요. 둔부 밑에 방수포를 깐다. 2. 항문이 변기 중앙에 오게 한다. 맞습니다. 3. 스크린을 치운 후에 옷을 입혀준다. 커튼이나 스크린으로 가린 후에 옷을 입혀줘야죠. 가린 후에 옷을 입혀준다. 옷과 이불을 정리하고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사용한 커튼과 스크린을 제거한다. 4. 배변이 끝나면 침대 머리를 높인다. 높인다 아니고요. 낮춘다. 배변이 끝나면 침대 머리를 낮춘다. 5. 바지를 내린 후에 호띠불로 덮어준다.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덮어주는 걸 먼저 해야죠. 허리 아래 부분을 무릎 덮개로 늘어뜨려 덮은 후 바지를 내린다. 1번의 정답은 2번. 항문이 변기 중앙에 오게 한다. (2번) 대상자의 화장실 배설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잠금 장치는 문 안쪽에 설치한다. 문 안쪽에 설치하면 안 되죠. 화장실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나올 때 잠긴 문을 여는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있으므로 화장실 문은 밖에서도 열 수 있는 것으로 설치한다. 2. 이동 시에 신고 벗기 쉬운 슬리퍼를 신긴다. 아닙니다. 발에 꼭 맞는 신발, 바닥에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된 신발을 신게 한다. 3. 대상자 눈높이 아래에 화장실 표시를 한다. 아래 아니죠? 눈높이에 맞추어. 눈높이에 맞추어. 대상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화장실 표시를 한다. 4. 배설 후에 어지러우면 변기 옆에 설치된 응급벨을 누르라고 한다. 맞습니다. 5. 배설을 마칠 때까지 옆에 있으면서 손을 잡아준다. 아니죠? 대상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스스로 할 수 있게 하고 요양보호사는 보조가 필요한 부분만 도와준다. 2번의 정답은 4번. 배설 후에 어지러우면 변기 옆에 설치된 응급벨을 누르라고 한다. (3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이동변기 사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등받이가 없는 변기에 앉힌다. 없는 아니고요. 있는, 등받이가 있는 변기에 앉힌다. 2. 변기 높이를 침대보다 높게 한다. 높게 아니죠? 같게. 변기 높이를 침대와 같게 한다. 3. 변기 손잡이를 왼손으로 잡게 한다. 변기 손잡이를 건강한 손으로 잡게 해야 합니다. 건강한 손. 질문에서 왼쪽 편마비라고 했기 때문에 건강한 손은 왼손이 아니라 오른쪽 손이죠. 오른쪽 손. 따라서 변기 손잡이를 오른쪽 손으로 잡게 한다. 4. 변기를 대상자의 오른쪽 침대 난간에 붙인다. 변기를 대상자의 건강한 쪽 침대 난간에 붙여야 합니다. 오른쪽
건강한 쪽 맞지요? 4번 맞습니다. 5. 배설 중에는 몸이 기울어지지 않도록 대상자의 오른쪽을 지지해준다. 대상자의 마비된 쪽을 지지해줘야 합니다. 마비된 쪽. 마비된 쪽은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이죠. 왼쪽. 따라서 배설 중에는 몸이 기울어지지 않도록 대상자의 왼쪽을 지지해준다. 3번의 정답은 4번. 변기를 대상자의 오른쪽 침대 난간에 붙인다. 4번. 대상자가 몇 번 실금을 했어도 기저귀를 바로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기저귀를 쓰게 되면 대상자가 기저귀에 의존하게 되어 스스로 배설하던 습관이 사라지고 스스로 배설하던 습관이 사라지고 치매 증상 및 와상 상태가 더욱 심해질 수 있다. 1번. 욕창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2. 움직임이 제한되기 때문에 아니죠. 3. 기저귀 사용 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에 아니고요. 4. 비뇨기계 감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아닙니다. 5. 스스로 배설하는 습관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배설하던 습관이 사라지고 치매 증상 및 와상 상태가 더욱 심해질 수 있다. 맞죠? 4번의 정답은 5번. 스스로 배설하는 습관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 5번.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가 아랫배가 불편하고 불룩해요 라고 말할 때 대처 방법은 유치도뇨관이 막히거나 꼬여서 유치도뇨관이 막히거나 꼬여서 소변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으면 소변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으면 방광에 소변이 차서 아랫배에 팽만감과 불편감이 있고 아플 수 있다. 1. 움직이지 않게 한다. 아닙니다. 2. 소변 주머니를 비워준다. 아니고요. 3. 도뇨관이 꼬였는지 확인한다. 유치도뇨관이 막히거나 꼬여서 소변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으면 방광에 소변이 차서 아랫배에 팽만감과 불편감이 있다 그랬죠? 맞습니다. 4. 따뜻한 물주머니를 복부에 대어준다. 관련 없고요. 5. 침대 머리를 올려 반좌위를 취하게 한다. 관련 없습니다. 5번의 정답은 3번. 도뇨관이
꼬였는지 확인한다. 6번. 대상자의 칫솔질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닦는다. 맞습니다. 치약을 묻힌 칫솔을 45도 각도로 치아에 대고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3분간 세심하게 닦는다. 2. 치약이 청량감이 유지되도록 입안을 물로 한 번만 헹군다. 한 번만 헹구면 안 되죠? 여러 번. 입안이 깨끗해질 때까지 여러 번 헹군다. 3. 머리를 뒤로 젖히게 하고 칫솔질을 한다. 아닙니다. 앞으로 숙인 자세로, 머리를 앞으로 숙인 자세로 칫솔질을 한다. 4. 치약을 칫솔모 위에 두툼하게 올려서 짠다. 아닙니다. 칫솔모 아래쪽까지 깊게 눌러 짜야 합니다. 칫솔 위 두툼하게 올린 치약은 치아 사이에 닿지 않는다. 따라서 칫솔모 아래쪽까지 깊게 치약을 눌러 짜야 한다. 5. 혈액응고 장애가 있으면 칫솔 대신 치실을 사용한다. 안됩니다. 혈액응고 장애가 있는 대상자는 출혈 가능성이 있으므로 치실을 사용하지 않는다. 6번의 정답은 1번.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닦는다. 7번. 대상자의 머리를 감기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두피를 손톱으로 마사지한다. 손톱 안 되고요. 손가락 끝입니다. 손가락 끝으로 두피를 손가락 끝으로 마사지한다. 2. 공복과 식후를 피하여 감긴다. 맞습니다. 3. 모발 끝에서 두피 쪽으로 빗질한다. 반대로 됐죠? 두피에서 모발 끝쪽, 모발 끝쪽으로 빗질한다. 한 손은 모발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두피에서부터 모발 끝쪽으로 빗는다. 4. 감긴 후에 남은 물기는 자연 건조한다. 자연 건조 아닙니다. 남아있는 물기를 마른 수건으로 제거한 후 헤어드라이어로 머리를 말린다. 5. 두피에 상처가 있으면 연고를 바른다. 아니죠? 두피에 상처가 있으면 시설장이나 간호사 등에게 보고한다. 7번의 정답은 2번. 공복과 식후를 피하여 감긴다. 8번. 대상자가 부끄럽다며 회음부 씻는 것을 거부할 때 대처 방법은? 대처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수치심을 느끼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고 회음부 세척이 필요성을 이해하도록 알려준다. 두 번째,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을 조성하고 물수건을 이용하여 본인이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돕는다. 돕는다. 두 가지 방법 잘 알아두시고요. 1번. 대상자가 요청할 때까지 기다린다. 아닙니다. 2번.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한다. 아니고요. 3. 대상자를 존중하여 거부 의사를 받아들인다. 아닙니다. 4. 전용 물수건을 제공하여 스스로 씻을 수 있게 한다. 두 번째 대처 방법이지요. 물수건을 이용하여 본인이 할 수 있도록 돕는다. 맞습니다. 5. 청결을 위해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씻긴다. 아니죠? 8번의 정답은 4번. 전용 물수건을 제공하여 스스로 씻을 수 있게 한다. (9번) 두발 전용 세정제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두발 전용 세정제는 물을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나 신체적으로 힘든 상황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모발에 물을 적신 후에 사용한다. 물을 사용하지 않죠? 물이 없어도 머리카락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 2. 세정제 사용 후에 린스로 헹군다. 린스 사용하지 않습니다. 3. 세정제를 젖은 수건에 묻혀 사용한다. 아닙니다. 세정제를 머리에 발라 거품을 내고 수건으로 닦고 빗어준다. 4. 거품이 나지 않게 주의하며 두피를 마사지한다. 거품이 나게 해야죠. 거품이 나도록 두피를 마사지한다. 5. 모발이 많이 더러우면 세정제를 반복하여 사용한다. 맞습니다. 9번의 정답은 5번. 모발이 많이 더러우면 세정제를 반복하여 사용한다. (10번)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통목욕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팔, 몸통, 회음부, 다리 순으로 닦는다. 아닙니다. 다리가 먼저 오죠. 다리, 팔, 몸통, 회음부가 마지막에 옵니다. 회음부, 순으로 닦는다. 대상자를 목욕의자에 앉히고 발끝에 물을 묻혀 미리 온도를 느껴보게 한 후 다리, 팔, 몸통이 순서로 물로 헹구고 회음부를 닦아낸다. 2. 식사 직전에 목욕을 시켜 식욕을 돋운다. 식사 직전 아닙니다. 식사 직전, 직후에는 목욕을 피한다. 3. 불편한 쪽 손으로 안전손잡이를 잡게 한다. 안전손잡이는 건강한 쪽 손으로 잡게 해야 합니다. 건강한 쪽 손으로 안전손잡이를 잡게 한다. 4. 대상자의 등을 욕조 안쪽 벽에 대고 앉게 한다. 맞습니다. 5. 요양보호사의 발끝으로 무리 온도를 확인한다. 발끝 아닙니다. 손등으로 손등. 욕조에 더운 물을 받아 요양보호사의 손등으로 무리 온도를 확인한다. 10번의 정답은 4번. 대상자의 등을 욕조 안쪽 벽에 대고 앉게 한다. (11번) 다음 그림과 같은 방법으로 휠체어를 이동해야 하는 상황은 그림을 보시면 휠체어 앞바퀴를 들어올려 뒤로 젖힌 상태에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이동해야 하는 경우는 첫 번째, 울퉁불퉁한 길을 갈 때 울퉁불퉁한 길을 갈 때 울퉁불퉁한 길을 갈 때에는 휠체어 앞바퀴를 들어 올려
뒤로 젖힌 상태에서 이동한다. 크기가 작은 앞바퀴가 지면에 닿게 되면 휠체어를 앞으로 밀기가 힘들고 대상자가 진동을 많이 느끼기 때문이다. 두 번째 방법은 문턱이나 도로턱을 오를 때입니다. 문턱, 도로턱을 오를 때 요양보호사가 양팔에 힘을 주고 휠체어 뒤를 발로 조심스럽게 눌러 휠체어를 뒤쪽으로 기울이고 앞바퀴를 들어 올려 문턱을 오른다. 두 가지 방법 잘 알아두시고요. 1번 평평한 길을 갈 때 아닙니다. 오르막길을 갈 때 아니고요. 2. 경사로를 올라갈 때 아니죠. 내리막길을 갈 때 아닙니다. 3. 엘리베이터를 탈 때 아니고요. 문턱을 지나갈 때 문턱을 오를 때죠. 4. 울퉁불퉁한 길을 갈 때. 첫 번째 방법이죠. 울퉁불퉁한 길을 갈 때. 맞습니다. 도로턱을 오를 때. 두 번째, 도로턱을 오를 때. 둘 다 맞아서 정답이고요. 5. 미끄러운 길을 갈 때. 아닙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릴 때. 아니고요. 11번의 정답은 4번. 울퉁불퉁한 길을 갈 때. 도로턱을 오를 때. (12번) 침상에 누워있는 편마비 대상자를 일으켜 앉히는 순서는 첫 번째, 가,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건강한 쪽에 선다. 두 번째, 나, 대상자의 마비된 쪽 손을 가슴 위에 올려놓는다. 세 번째, 다, 대상자의 양쪽 무릎을 굽혀 세운다. 네 번째, 마비된 쪽이 위로 오도록 돌려눕힌다. 다섯 번째, 요양보호사의 손바닥으로 대상자의 등과 어깨, 반대손은 넙다리를 지지하여 앉힌다. 12번의 정답은 2번, 가나다 마라. (13번) 다음에서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의 보행을 도울 때 보행벨트 착용 부위 A와 요양보호사의 위치 B는 보행벨트 착용 부위는 대상자의 허리 부분입니다. 허리 부분. 대상자의 허리 부분에 맞춰 벨트를 묶는다. 요양보호사의 위치는 대상자의 불편한 쪽 뒤입니다. 불편한 쪽 뒤.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불편한 쪽 뒤에 서서 벨트 손잡이를 잡는다. 불편한 쪽은 오른쪽 편마비라고 그랬죠? 따라서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오른쪽 뒤에 서서 벨트 손잡이를 잡는다. 1번부터 볼까요? A 먼저 볼게요. 보행벨트 착용 부위 1번 허리 부분 맞습니다. 2번 허리 맞고요. 3번 가슴 아니죠? 4번 가슴 아닙니다. 5번 엉덩이 아니고요. 요양보호사의 위치 B는 1번 대상자의 왼쪽 뒤 아니죠? 오른쪽 뒤입니다. 2번 대상자의 오른쪽 뒤 맞습니다. 3번 대상자의 왼쪽 뒤 아니죠? 4번 대상자의 오른쪽 뒤 맞고요. 5번 대상자의 왼쪽 뒤 아닙니다. 모두 맞는 그림은 2번 A는 허리, B는 대상자의 오른쪽 뒤. (14번) 다음 그림과 같이
자동차에 앉아있는 편마비 대상자를 휠체어로 옮기는 순서는 첫 번째, 나. 휠체어를 자동차에 가깝게 놓고 잠금 장치를 잠근 후에 발 받침대를 접는다. 두 번째, 가. 자동차 문을 열고 자동차 안전벨트를 풀어준다. 세 번째, 라. 한쪽 팔로 대상자의 어깨를 지지하면서 대상자의 다리를 한쪽씩 차례로 자동차 밖으로 내린다. 네 번째, 다. 대상자의 양쪽 발이 바닥을 충분히 지지하게 한다. 다섯 번째, 마. 요양보호사의 무릎으로 대상자의 마비된 쪽 무릎을 지지하면서 몸을 돌려 휠체어에 앉힌다. 14번의 정답은 4번. 나가라 다마. 15번. 다음 그림과 같은 척추 고정판을 이용하여 외상이 의심되는 대상자를 이송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척추 고정판을 대상자의 머리 쪽에 놓는다. 머리 쪽 아니고요. 바로 옆입니다. 바로 옆. 척추 고정판을 대상자 바로 옆에 놓는다. 2. 대상자를 들어서 척추 고정판 위에 올린다. 대상자는 외상이 의심되고 있죠? 들면 안 됩니다. 대상자의 몸을 요양보호사 쪽으로 돌린 후 척추 고정판을 대상자 밑에 넣는다. 3. 척추 고정판 가장자리에 대상자를 눕힌다. 가장자리 아니고요. 중앙에. 척추 고정판 중앙에 대상자를 눕힌다. 4. 척추 고정판을 끌어서 대상자를 이송한다. 끌면 안 되고요. 척추 고정판을 2인 이상이 힘을 합쳐 들어 올린 후 대상자를 이송한다. 5. 무릎, 손목과 엉덩이, 위팔 순으로 척추 고정판에 고정한다. 맞습니다. 15번의 정답은 5번. 무릎, 손목과 엉덩이, 위팔 순으로 척추 고정판에 고정한다. 16번. 노인 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로 대여할 수 있는 품목은 1번 그림은 지팡이입니다. 지팡이. 구입 품목입니다. 구입. 2번 그림은 이동변기죠. 이동변기. 구입 품목입니다. 구입. 3번 그림은 목욕의자입니다. 목욕의자. 구입 품목입니다. 구입. 4번 그림은 크랭크 손잡이가 있죠? 수동 침대입니다. 수동 침대. 대여 품목입니다. 대여. 5번 그림은 성인용 보행기죠? 성인용 보행기. 구입 품목입니다. 구입. 질문에서 대여할 수 있는 품목을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4번. 수동 침대. 17번. 대상자가 유치 도뇨관을 삽입하고 있을 때 요로 감염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은 요로 감염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에는 하부 복통, 배뇨통, 빈뇨, 잔뇨감, 급박뇨, 야뇨, 소변색이 변화,
변화. 악취가 심하게 나는 소변. 악취가 심하게 나는 소변. 요도 분비물. 요도 분비물. 요도 소양감. 요도 소양감. 가려움증을 말합니다. 가려움증. 발열. 오한. 옆구리 부위 통증. 옆구리 부위 통증. 오심. 구토. 간혹 설사가 있습니다. 1번 옆구리 부위 통증. 옆구리 부위 통증. 맞습니다. 2. 요도 분비물 감소. 아니고요. 3. 일일 소변량 증가. 아닙니다. 4. 둔부 욕창. 아니죠. 5. 느린 맥박. 아닙니다. 17번의 정답은 1번 옆구리 부위 통증. 18번 태풍 예보를 듣고 대비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주유되어 있는 자동차의 연료를 비운다. 비우면 안 되겠죠? 자동차 연료를 미리 채워둔다. 2. 배수구에 쌓인 쓰레기를 치운다. 맞습니다. 비가 많이 오기 전에 미리 빗물바지와 배수구에 쌓인 쓰레기를 청소해 둔다. 3. 현관문과 창문을 열어둔다. 열어두면 안 되겠죠? 모두 닫고 잠근다. 현관문과 창문을 모두 닫고 잠근다. 4. 전기 차단기를 내린다. 아닙니다. 전기 차단기를 내리는 것은 수해 발생 시 대처 방법입니다. 대처 방법. 5. 통신기기는 꺼놓는다. 꺼놓으면 안 되겠죠? TV, 라디오, 인터넷 등을 통해 기상 상황을 확인한다. 18번의 정답은 2번 배수구에 쌓인 쓰레기를 치운다. 19번 혼자서 걸을 수 있는 대상자가 화장실을 이용할 때 낙상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화장실 입구에 화분을 둔다. 아닙니다. 화장실 입구에 화분을 치운다. 보행 시 발에 걸리적거리지 않게 치운다. 2. 취침 시에는 화장실 표시등을 끈다. 아닙니다. 화장실 표시등을 켠다. 조명이 어둡거나 전구가 나가면 바로 교체하며 LED 등이 밝은 조명으로 교체한다. 3. 변기에 면 커버를 씌운다. 낙상을 예방하는 방법이지요. 3번은 관련 없고요. 변기 옆과 욕조 벽에 손잡이를 설치한다. 낙상을 예방하는 방법이죠. 4. 화장실 바닥에 작은 깔개를 깔아둔다. 아닙니다. 치운다. 5. 자세를 바꿀 때는 천천히 움직이게 한다. 맞습니다. 갑자기 자세를 바꾸거나 움직이지 말고 천천히 움직이는 것을 생활화한다. 19번의 정답은 5번. 자세를 바꿀 때는 천천히 움직이게 한다. 20번. 변비로 고생하는 대상자의 식사 원칙으로 옳은 것은 1. 보리, 검정콩,
미역을 섭취한다. 좋은 방법이죠? 2. 생과일 대신 과일 통조림을 섭취한다. 아닙니다. 과일 통조림이나 주스 대신 생과일 섭취를 권장한다. 3. 비타민 D와 칼슘 보충제를 함께 복용한다. 안 되죠? 칼슘 보충제를 복용하면 식품으로 같은 양의 칼슘을 섭취할 때보다 변비가 되기 쉬우므로 적당량의 식이섬유를 섭취하고 충분한 수분과 함께 복용해야 한다. 4. 가급적 도정을 많이 한 곡류를 섭취한다. 많이 아니죠? 적게. 가급적 도정 과정을 적게 거친 곡류를 섭취한다. 5. 식이섬유의 흡수를 위해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제한한다 아니죠? 권장한다. 식이섬유의 흡수가 잘 되도록 충분한 물 하루 8잔 이상을 마신다. 20번의 정답은 1번 보리, 검정콩, 미역을 섭취한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요양보호사 시험 기출문제 분석 14탄 문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커다란 힘이 됩니다. 아요양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